오늘 설명은 지난 시간에 다 못했던 화면 녹화 프로그램하고 이어서 이제 영상 업로드하는 과정을 한번 설명드릴 건데요. 화면 녹화 프로그램에는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재도 나와 있는데 저도 지금 이 컴퓨터에 반디캠 뭐 이런 것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반디캠, 오캠, 그 다음에 이제 OBS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2019 버전 또는 파워포인트 오피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내 얼굴도 보이게 녹화가 돼요. 그러니까 뭐 줌이라든지 비대면 우리 프로그램 하는 거, 비대면 접속하는 프로그램에는 회의하는 영상을 녹화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외부 사람 얼굴이 등장하면 이제 초상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불편한 건 있어요. 자, 한번 간단하게 먼저 보여드릴게요. 전 반디캠을 쓰니까 제가 반디캠을 한번 실행해 볼게요. 반디캠. 예, 반디캠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반디캠을 사셔가지고 연구 보존용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예, 이걸 이제 구매하시는 거죠. 어차피 한 달 동안만 쓰느냐, 아니면 평생 쓸 거냐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런 녹화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려면 요 화면이 녹화되는 거는 좀 보이기가 불편해요, 솔직히.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메모장을 띄워놓거나 이거를 설명하는 거를 녹화하는 건 괜찮은데, 요 관리자 프로그램이 뜨는 거는 보기 싫어서 모니터를 두 개를 쓰게 되면은 얘를 옆에 모니터에다 옮겨 놓고 거기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제 이쪽에 있는 이제 설명하는 거.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이 이번에 뭐 변경된 게 있는데 그거를 설명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쓰는 건데, 여기 이제 녹화하는 거예요. 요거 누르면 녹화가 돼요. 예. 이때 이제 예를 들면 유튜브 상에 있는 거를 내가 보면서 설명할 수도 있죠? 이거를 내가 유튜브에다 올리지 않고 누구한테 설명해 주는 거라면 상관이 없어요. 저작권하고 상관없으니까는. 그럴 때 요걸 눌러주면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 유튜브 상에서 막 음들이 나오잖아요. 그 효과음들을 같이 녹화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이미지, 이거를 사진을 카트 찍을 수도 있어요. 이 화면 자체를. 이때 이거를 PNG로 저장할 거냐, 잠깐만 화면을 좀 크게 놓고 보여드리면, 이거를 PNG로 저장할 거냐, JPG로 저장해서 사진을 하나하나 저장할 거냐, 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요. 비디오 영상을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H264 뭐 AAC라는 코덱이 나와요. MP4 동영상으로 저장할 거냐, MP4 동영상이냐. 여기 뭐 빠른 설정에 들어가 보면 내가 사용하는 이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이 성능이 얼마나 좋으냐. 예를 들어서 내가 유튜브에다 올릴 거다. 그럼 유튜브는 1080p라고 하는 이 고화질 영상으로 올려놔야 좋거든요. 그럼 이제 요거로 이렇게 내가 작업을 하면, 근데 내가 사용하는 노트북은 성능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요렇게 줄여서 하겠다라든지 뭐 이거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H264 또는 AAC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오디오 코덱이라고 해요. 코덱. 우리가 이제 그 곰플레어나 이런 거로 동영상을 재생하다 보면 비디오는 보이는데 오디오가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코덱이 안 맞아서. 코덱이라는 건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압축하는 과정에서 압축 방법을 설정하는 건데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이 모니터를 지금 녹화하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내 문서 안에 반디캠이란 폴더에 저장이 되겠다. 이미지 사진은 반디캠이란 폴더에다 저장하겠다라는 건데, 요거는 뭐냐면
게임하는 거. 내가 여기 지금 게임을 하고 있단 말이야. 컴퓨터로 PC로 게임하는데 그 게임 영상을 녹화를 할 거냐. 요거는 웹캠을 불러와서 사용할 거냐. 웹캠 라든지 다른 장치에 있는 걸 불러와서 사용할 거냐. 뭐 이제 이런 것들. 웹캠을 만약에 선택을 하게 되면은 제 얼굴이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럼 요 얼굴이 같이 녹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 소개 영상을 저장해서 제출해 달라 그러면 제가 요걸 틀어놓고 나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저에 대한 소개를 하고 이거를 뭐 편집을 하던 정리해 가지고 저장해서 보낼 때 하여튼 간에 이제 레코드 버튼을 누르면 동영상 이제 레코드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웹캠을 추가할 거냐. 웹캠을 추가한다는 거는 여기에다가 내 얼굴을 같이 집어넣을 거냐 뭐 이런 건데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 여기에 오른쪽 이쪽에 제 얼굴이 나와요. 제 얼굴이 나와서 유튜브 보면 많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쓰는데 일단은 요 지금 보시는 요 모니터링 화면이 같이 녹화가 되면 보기 싫더라고요. 근데 좌우단간에 한번 녹화를 해볼게요. 화면 녹화 모드로 놓고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민 훈장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예. 여기 이제 녹화된다는, 이건 녹화 창이니까는 그렇고, 메모장을 띄워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오늘은 화면 녹화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녹화를 하고, 잠깐 쉴 때는 정지 버튼 눌렀다가 화장실 다녀온다거나 해서 또다시 이어서 녹화를 하고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게요.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종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녹화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녹화된 영상이 어디냐? 아까 내 문서 안에 반디캠 폴더 안에 여기 들어간 거예요. 요거 한번 제가 재생해 볼게요. 제가 아까 띄워놓거나 녹화를 했잖아요. 여기 제 얼굴도 들어갔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이 화면 사이즈를 조정을 잘 못했나 봐요. 전체 화면을 설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연습을 해보니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문제라기보다도 이런 녹화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보셔야 돼요. 누가 잘하는 사람이 설정을 해줘서 그대로만 하면 괜찮은데 조금 전에 저도 얘를 사용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는 이 화면에 녹화하는 영역을 전체 영역으로 설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일부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엔진 한 거지. 그럼 다시 작업을 해야지 처음부터. 이제 그런 불편함은 있어요. 이런 이제 뭐 반디캠이나 오캠이나 이런 걸 이용하셔도 되는데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파워포인트 2019 이전에는 아니고요. 2019나 오피스 365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파워포인트 오피스가 아니라 파워포인트 365 버전이 있는데 여기서는 얼굴을 같이 녹화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자, 제가 요거를 가지고 녹화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요 상단에 보면 녹음 녹화라는 게 있어요. 이때 이제 레코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요. 여기 제 얼굴이 들어가요. 그렇죠? 밑에요. 오른쪽 밑에 제 얼굴
여러분한테는 안 보이는데 제 화면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디냐면은 여기 요쪽에 제 웹캠에, 노트북에는 웹캠이 들어있잖아요. 그 웹캠을 통해서 제 얼굴을 여기서 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거를 보이기 싫으면 요 밑에 있는 데 가서 안 할 거다 그러면 안 해도 돼요. 지금은 이제 안 나오는 거고 또 나오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왼쪽 빨간 거, 지금 이 화면이, 잠깐만요. 슬라이드 쇼에 가서 녹화를 다시 한번 명령을 걸었을 때, 자, 제 얼굴 보이죠, 지금요? 오른쪽 밑에. 그래서 저 왼쪽에 이제 녹화가 있어요. 이제 이거를 틀어놓고, 큐, 그러면 이제, 안녕하세요. 오늘의 할 일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침 든든하게 먹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살고 있는 주변의 공원을 5,000보 이상 걸을 겁니다. 그리고 인문학 책 100쪽 이상을 읽을 거고요. 점심 때는 이제 봉사활동을 할 겁니다. 오늘의 할 일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고 이제 중지를 누르죠. 그러면 요 내용을 지금 우리가 이제 파워포인트로 수업 발표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슬라이드 쇼라고 하는 건데, 이 쇼를 녹화를 한다는 거예요. 녹화. 동영상으로. 그래서 파일에 가서 내보내기를 누르거나 다른 걸 저장하면 여기에 동영상으로 비디오 만들기라는 게 있어요. 비디오 만들기.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여기 밑에 지금 요 과정이 동영상으로 같이 저장이 된 거예요. 만약에 얘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지웠어요. 제가 모르고 지우면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까 녹화된 영상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이거요? 이거를 크게 놓고 보여드리면, 이렇게 크게 놓고 보여드리면 이제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얼굴에 보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녹화를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저장은 굳이 안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파워포인트 2019 버전 이상서부터는 웹캠을 연결해서 내 얼굴도 같이 공유가 되게끔 녹화도 가능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상에서 윈도우 11이나 이런 데서는 화면을 녹화하는 기능이 제공이 되고요. 스마트폰도 가능해요. 스마트폰 자체 기능에 화면을 녹화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럼 이제 녹화를 해놓고 나서 제가 이제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열어놓고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찍어보세요, 저렇게 찍어보세요 하고 설명하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찍은 사진을 보는 갤러리 기능을 연결해서 갤러리로 사진을 보면서 이 사진은 빛이 좀 부족하네요, 여기는 뭐 밝기가 어둡네요, 밝네요 라든지 이런 설명을 하면서 갤러리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스마트폰이 제공을 해요. 그냥 게임 같은 거 할 때, 스마트폰으로 게임할 때, 뭐 고스톱이라든지 이런 게임을 할 때 녹화를 걸어놓고 게임을 하면은 내가 게임하는 내용을 녹화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줌이나 이런 비대면 플랫폼에서 상대편은 녹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이 권한이 없거든요. 근데 화면 녹화 프로그램을 실행해 놓고 줌이나 이런 비대면 학습에 참여하면 스마트폰 자체가 녹화를 해주기 때문에 복습할 수가 있죠. 대신에 그거를 외부에다 공개하면 안 되겠죠? 저작권 침해가 되니까는 그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하여튼간에 스마트폰에도 그런 기능이 있고 한데 윈도우 10에는 없어가지고 별도로 이런 이제 녹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녹화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불편함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녹화 프로그램 중에 밴디캠이 아니라 반디캠, 오캠. 자, 우리 인터넷상에서요, 화면 녹화라고 검색을 해보잖아요. 화면 녹화 프로그램을 검색하면은, 줌 녹화는 곰캠 프로, 뭐 여기 무료 스크린 레코더, 반디캠, 무료 컴퓨터 화면 녹화 프로그램 중에 워터마크 없는 거. 워터마크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무료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그
로고 같은 게 삽입되거든요. 이제 그런 게 들어가면 보기 싫을 때는 워터마크 없는 그런 거를 쓰셔야 되는데, 돈 주고 사면 이상은 없지만 돈 주고 사기가 불편하면 파워 디렉터는 녹화 프로그램이 아니라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인데, 파워 디렉터를 설치하면 녹화 기능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거를 사용하라. 근데 이거는 불편할 텐데, 하여튼 여기 뭐 모밥이라는 것도 있고 뭐도 있고 되게 많아요. 많은데 화면 녹화 프로그램은 엄청나게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녹화할 때는 그냥 무료 버전 갖고 사용하다가 1년 동안은 뭐 한 달이나 이런 데 공짜로 쓰는데 지나가니까 못 쓰게 돼서 돈을 주고 샀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이 화면을 녹화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게임을 내가 하고 있는데 그 게임 영상을 녹화를 해서 생방송을 하거나 이러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캠이나 반디캠에서 제공을 해요. OBS나 이런 데 제공을 해요. OBS는 천하무적이에요. 천하무적이야. 제가 OBS를 가지고 예전에 별도로 강의도 했었어요. 너무나도 재밌고요. 기능이 진짜 어떻게 이게 공짜지? 막말로 저거 100만원에 팔아도 살 것 같은데, 완벽한 건데 저걸 왜 공짜로 줄까? 할 정도로 너무나도 좋아요. OBS는. OBS는 책자로도 나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교보문고 홈페이지라든지 알라딘이라든지, 제가 한번 검색해 볼게요. 알라딘에 가서 인터넷 알라딘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창에다가 갑자기 수능 연계 교재가 링크가 걸렸나 본데, 여기 검색창에다가 OBS라고 검색을 하잖아요. OBS라고 검색을 하면 여기 나오네. 온라인 미팅, 웹엑스, 실시간 방송, OBS. 여기 웹엑스, OBS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밴드 아시잖아요. 밴드요. 밴드도 생방송하는 거 아세요? 밴드에서도 생방송이 가능한데 스마트폰으로 생방송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화면을 생방송으로 송출하려면 OBS로 하는 거거든요. OBS에서 물어봐요. 밴드에서 하는 거냐, 어디서 하는 거냐. 그럼 밴드에서 하겠다 그러면 이제 밴드에 가서 어떤 거를 통해서 생방송을 송출하는지를 연결하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제가 하는 거를 생방송으로 송출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실수를 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 강의를 듣는 과정이었는데 OBS로 강의를 들으면서 그 선생님이 강의를 녹화를 하고 있었는데, 모르고 녹화 버튼을 누른 게 아니라 생방송 버튼을 눌렀어요. 그건 제가 강의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강의를 듣는 건데 생방송 송출하는 바람에 제 유튜브 채널에 생방송으로 송출이 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스마트폰에 댓글 달리는 게 연결이 되거든요. 선생님 생방송 수업 강의하시나 봐요. 근데 목소리가 선생님이 아니시네요. 다른 분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갑자기 하고 화면을 보니까 모니터링 화면에 생방송 중 하고 뜨더라고.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남의 방송을. 그래서 생방송을 이제 종료하고 녹화를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너무나도 좋아요. OBS라는 프로그램이 요거는 뭐 외국 도서, 이거는 무슨 OBS는 잘 모르겠는데 LOBS 이건 뭐 주간 프랑스판인데 이건 모르겠고, 요런 거 웹엑스나 줌이나 이런 거를 생방송으로 할 때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수업을 준비하기 이제 1분 전, 1분 후에 생방송이 시작됩니다. 라든지,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이면 10분 동안 쉬는 시간입니다. 하고 그걸 보여준다든지, 음악을 틀어준다든지,
뭐 이런 중간중간에 자막을 넣을 수도 있고요.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교육기관에서 생방송을 하거나 이럴 때 OBS를 많이 쓰거든요. 굉장히 좋은 건데 너무나도 좋다라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고 이것도 설명하려 그러면 거품 물고 떠들어도 시간이 없어. 이거는 너무나도 좋아서 두 손 들고 찬양한다 그러잖아요. 진짜 이거는 대잡바라도 마땅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너무나도 좋아요. 녹화 프로그램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반복적인 얘기지만 단순히 연습해 갖고 하시면 위험하고요.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셔야 돼요. 단순히 녹화를 할 거냐 생방송을 송출할 거냐 아니면 내가 컴퓨터로 게임하는 내용을 녹화를 할 거냐 이때 웹캠을 연결할 거냐 마이크는 어떤 거를 쓸 거냐 이런 거를 설정하는 과정이나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설명서로 책을 사시면 거기에 자세한 설명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반디캠이나 오캠보다는 OBS가 훨씬 성능이 좋고요. 이건 무료 버전인데도 불구하고 더 좋다라는 거.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본인들이 이제 연습을 하셔가지고 오캠이든 반디캠이든 하나를 선택을 해서 연습을 하셔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OBS 같은 경우는 진짜 한 1년 이상 연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녹화도 해보고 생방송도 송출해보고 하다가 잘 안되는 부분은 메모했다가 또 책 찾아서 공부하고 또 해보고 해서 나름 이제 수준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한두 번 연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도 기능이 많아서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은 강의 교환 녹화를 할 적 어떤 프로그램 쓰세요? 저는 줌에서 나온 거 화면 녹화를 해요. 줌에서 이제 줌을 본인이 하게 되면 줌이라는 거 여러분들 줌 들어보셨죠? 그렇죠? 비대면 플랫폼 중에 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웹엑스예요. 웹엑스. 웹엑스라는 회사에 중국 출신 사람이 이제 입사를 이제 하겠다고 해서 이제 중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 여권 심사하고 인터뷰 하잖아요. 그렇죠? 10번인가를 떨어졌어. 영어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회사에 입사를 해서 개발을 하고 하다가 건의를 했나봐. 이런 거를 기능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안 돼, 하지 마. 그랬나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요즘 말로 빡친 거죠, 혼자. 그래서 자기 동료들하고 회사를 퇴사해서 나와서 세운 회사가 줌이에요. 줌하고 웹엑스하고요, 비슷해요. 근데 이제 줌 사장이 중국계 미국인이거든. 그러니까 서버가 중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줌을 사용하게 되면 개인정보나 이것이 중국으로 간단 말이야. 그냥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교육기관들 학교나 이런 데서는 줌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놔요. 정보들이 빠져나갈까봐. 그 웹엑스는 미국으로 가잖아. 개인정보가. 미국으로 가면 이상 없고 중국으로 가면 문제가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웹엑스는 본래 회사가 보안회사예요. 보안회사. 그럼 이게 이제 줌이라고 하는 플랫폼인데 줌에서 제가 이제 로그인을 해요. 로그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줌을 회원 가입하고 쓰면은요. 나를 빼고 나머지 한 명 1대1로 대화하는 거는 24시간 무료예요. 그런데 2명이 넘어가면 3명 이상서부터는 돈을 내고 써야 돼요. 안 그러면 45분밖에 못 써요. 50분인가 45분. 그럼 멈춰요. 그러면 다시 연결해서 또 접속을 해야 되는데 1년 사용료가 한 17만원 정도를 내면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데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 새 회의 눌러가지고
여기에 이제 카메라 연결이 돼요. 카메라 이제 여기 마이크가 있으니까 제 마이크를 연결해서 이제 연결이 되는데, 비디오로 시작하겠다 그러면 이제 제 얼굴이 나오죠. 그렇죠? 제 얼굴이 나오면 이제 화면 밑에 보면 화면 공유라고 있어요. 화면 공유 눌러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유튜브 영상을 제가 여기다 하나 연결해 놓은 게 있는데, 이 유튜브 영상이 지금 송출되는 거예요. 지금 누구랑 저랑 줌을 통해서 대화하는 건 아니지만 저랑 접속한 사람이 있으면 제 유튜브 채널을 상대편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자동으로 녹화가 되거든요. 줌을 가입해서 쓰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우리 앞에 선생님께서는 이거로 수업 자료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 녹화가 되니까 이 줌을 종료를 하잖아요. 여기 이제 녹화되는 게 보이는데, 이걸 내가 종료를 하겠다라고 하면 줌을 한동안 안 쓰니까 또 헷갈리네. 예. 큰일 났어. 여기서는 이제 가상 배경도 변경해요. 이 화면 있잖아요. 화면을 이런 거로 바꾸면 여기서 화면이 바뀌는데 이렇게 바뀌어요. 화면이. 예, 그리고 흐릿하게 하려면 제 뒷배경 있잖아요. 뒷배경이 뿌옇게 됐어요. 이거는 이제 뒷배경에 있는 대로 다 나오라는 얘기고, 이런 화면을 바꿀 수도 있고, 동영상으로 바꿀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얼굴로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바꿀 수가 있는데, 맨 오른쪽에 네모난 게 있을 건데 잘안 보이는데. 여기 지금 뭐 이렇게 컨트롤 패널이 나와야 되는, 여기 있다. 여기 공유 중지 누르고 이제 종료를 해볼게요. 종료를 누르면 여기 내 문서 폴더 안에, 내 컴퓨터 창 안에 동영상 폴더인가? 요건데, 아 요거 아니구나. 어디로 들어갔대? 여기 줌 폴더에 비어있다? 녹화가 들어갔을 텐데, 그럼 이게 녹화된 영상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영상을 이제 하는, 그러니까 방송통신대학교라든지 사이버대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은 그 대학교 방송실에 가서 엔지니어들이 동영상 강의를 제작을 해요. 교수님 이제 여기 칠판을 보면서 강의를 하시든지 뭐 하여튼 컴퓨터로 강의를 하시든지, 지금부터 강의하는 거 녹화할 거니까는 불편하시면 손 들어주세요 라든지, 뭐 그러면 이제 뭐 잠깐 정지 그러면 잠깐 멈췄다가 편집해서 이제 갖고 있다가 학교 서버에다 올리면 그게 이제 전국 학생들한테 송출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대학 방송국에서 제작을 하는데, 컴퓨터를 잘 하시는 교수님들은 집에서 이렇게 줌이나 이런 OBS나 이런 걸 이용해서 수업 자료를 녹화를 해서 방송국으로 보내요. 아니면 USB 파일로 저장을 해서 갖다 주면 그걸 가지고 1시간짜리, 2시간짜리 영상을 이제 제작하라는 거죠. 그럼 이제 앞에 로고 넣고, 학교 홈페이지 로고 넣고, 뭐 타이틀 넣고, 다막 넣고 해서 학생들이 이제 비대면으로 강의를 참여하는 거죠. 저도 그렇게 강의를 만들어서 교육기관으로 보내요.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비대면 같은 걸 하시게 되면은 매번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하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녹화한 걸 영상을 가지고 비대면으로 보내주면, 그쪽에서 보내주면 그거로 띄워놓으면 되거든. 대신에 실시간으로 질문 답변 받기는 불편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질문이 있는데요. 그 1000명 이상 되면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이 채널을 만든 목적이 뭐라 그랬냐면, 복습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할게요 라고 해서 제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제 학생들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제 채널에 와서 구독을 하셨나요? 하시는 분도 있지만 거의 다 안 해요.
그럼 저희끼리라도 좀 한번. 심지어 제가 채널을 이제 만들어서 올렸는데요. 저희 가족들도 제 채널에 와서 영상을 안 봐요. 뭐 흥미나 뭐 이익이 와서 보는 거죠. 뭐 그거 오히려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이 와이프나 아이들이 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는 거죠. 제가 엑셀 강의하는 걸 애들이 뭘 보겠습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을 보겠습니까? 근데 구독은 눌러줄 수 있잖아. 안 봐도. 구독 눌렀다고 해서 돈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 광고 수익이. 아, 구독자가 1억 명이 됐던 1000억 명이 됐던 수익이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구나. 광고 수익으로 발생하는 거지. 그럼 제 영상을 재생하면 중간중간에 광고들이 뜨잖아요. 광고들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배너 광고들 어떤 거는 건너뛸 수 있는 광고가 있고 건너뛸 수 없는 광고도 있는데 그런 거를 봐야만이 광고 수익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뉴스 시간 전에 광고들이 뜨잖아. 그러면 이제 그거는 광고를 광고주들이 방송국에다가 내가 광고비를 얼마 낼 테니까 우리 영상을 광고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돈을 내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월드컵이나 이런 뭐 큰 올림픽 경기 중간중간에 나오는 광고들은 광고비가 비싸요. 그러니까 KBS나 MBC, SBS 뉴스라든지 드라마 사이에 있는 광고들은 안 비쌉니다. 뭐 15초, 20초 광고하는데 뭐 몇십만 원이면 광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광고비 단가가 그렇게 안 비쌉니다. 그런데 올림픽이나 월드컵 사이에는 광고는요 몇십억 단위로 가요. 유튜브에 하단이나 상단에 이렇게 박스 해가지고 무슨 업체 광고하는 거는 그렇게 돈 주는가 보죠. 이제 그런 거는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사이에 1, 2분 이렇게 뜨는 여기에 광고를 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누르면 여기다 광고를 만들어서 여기다 광고를 이렇게 만들어서 링크를 만들어서 이거를 클릭을 하면 이제 광고창이 하나 열리면서 여기 하나 열리면서 물건 사세요라고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광고 여기 중앙에 광고 나오잖아요. 그것도 광고 건너뛰기를 하는 판인데 요 상단에 나오는 광고를 누가 보겠냐 이거지. 짜증나.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채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채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채널을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해요. 팬 입장에서는 계속 광고를 봐주자. 예전에 제가 한번 광고를 보다 보니까는요, 어떤 광고는요, 너무나도 재밌어서 그 광고를 찾으러 다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막 5분짜리 광고도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KT인가 LG에서 나온 광고인데 저거 그 인공지능 스피커 있잖아요. 아리야, 그러면 예 하고 대답하고 뭐 오늘 날씨가 어떠니? 그러면 스피커에서 뭐 이런 거 여러 거 대화를 나누는데 독거노인 할아버지인데 아이들이 이제 소문이 난 게 뭐냐면 저 할아버지는 한밤중에 어떤 젊은 여자랑 대화를 한대. 귀신 같은 여자랑.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막 무서워하는 거지. 남양특집처럼. 그래서 이제 겁없는 아이들이 그 할아버지 사는 집을 몰래 가는 거야. 한밤중에. 불도 껌껌하고 골목 사이를 가는데 이제 할아버지 그 창문가에 이렇게 귀를 대보니까는 젊은 여자랑 대화를 나누는 거야. 그 젊은 여자가 이제 뭐라고 하면 할아버지 껄껄대고 웃기도 하고 그래서 저 할아버지 미친 할아버지다 막 이렇게 알고 봤더니 그 인공지능 스피커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 기업 광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거는 어린아이들이 서로 좋아하는 과정인가 봐. 근데 이제 토라진 건 이제 삐졌으니까 어떻게 하면 풀어줄까 막 고민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이제 기대가 되더라고. 웹드라마처럼 너무나도 재밌는 거야. 짤막짤막한 그 코믹 같은 드라마가. 그러니까 그런 광고를 어떤 거는 10초 이상을 봐야 되고 뭐 20초 이상을 봐야 되는 규정이 있는데 10분짜리도 보는 거예요. 재밌어서. 이걸 내가 봐주면 광고 효과가 발생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이 채널 운영자한테 금액이 갈 거다 이거죠. 이제 그런 목적으로 광고를 보는 사람이었는데 저 역시도 제 채널을 보다가 광고가 나오면 광고 건너뛰기 누르거든. 근데 프리미엄이라고. 네, 전 프리미엄이에요. 돈 내고 광고 안 보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러면 광고가 안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보이잖아. 저도 프리미엄인데 다른 사람이. 선생님이 제 채널에 와서 보시다 보면 광고가 안 나오죠. 프리미엄 회원들은요. 그럼 프리미엄이 한 달에 사용료가 있어. 뭐 2,000원이든 5,000원이든 만원이든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낸 회비를 유튜브가 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아무개 채널에 갔더니 아무개 채널에 광고가 나왔는데 이 광고를 안 보는 목적으로 프리미엄 회원 가입을 한 거니까 그 유튜브가 가져갈 수익 중에서 일부를 이 채널 관리자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유튜버 그러면 할 때 1000명 이상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구독자 1000명 이게 예. 광고 수익을 발생하려면 그러면 재생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재생 시간하고 구독자 수하고 같이 천명하고 시간은 당연히 규정이 있어요. 구독자 10만 명을 넘어야죠. 광고 수익이 발생되기 위한 규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구독자 1000명, 그 다음에 1년간 시청 시간이 4천 시간인가? 확실하지 않고요. 만약에 선생님 채널이 있는데 선생님 채널에 구독자가 100만 명이야. 근데 선생님이 올린 채널이 영상들이 1분짜리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100만 명이 와서 보다가 1, 10초 지나서 멈춰버리고 나가고 해서 그 100만 명이 1년 동안 선생님 채널에 있는 영상을 본 게 4,000시간 이상이 안 되면 광고 수익이 안 생겨요. 근데 내가 만든 영상이 10시간짜리 영상인데 한 10사람이 밤새도록 보고 그 다음날 또 보고 하더라 이거지. 그 4,000시간 이상이 넘으면 대신에 구독자 1000명 이상은 돼야 되고 그러면 광고 수익이 발생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그러니까 저는 그게 3년 걸렸어요. 3년. 3년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디바이스를 여러 개 놓고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좋아요를 누를 수 있더라고요. 딴 걸로. 똑같은 아이디인데 좋아요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했는데 다른 데서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2014년에 본격적으로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2017년도인가에 이제 자기합수표가 왔으니까 3년 2개월인가 3년 4개월 만에 광고 수익이 이제 그때 구독자가 몇 명이 돌파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돈이 발생된 거, 금액이 발생된 거를 계산해 보니까 한 3년 4개월 만에 돌파가 된 거야. 그러니까 저는 신경을 안 쓰고 몰랐으니까 그 원리를 알았으면 좀 더 홍보도 하고 했겠지만 뒤늦게 알았지. 뒤늦게.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한 얼마나 시간이 지나신 거예요? 그 광고 수익이 처음 생겨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2017년 이후로 많이 지났잖아요. 2007년 이후로 많이 지났잖아요. 벌써 10몇 년이 지났잖아. 네.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구독자 많지 않아요. 마음 아파 이거 쳐다보면. 오늘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다 까발리기가 싫은데 뭐 공부하려면 뭐 까발려야지 뭐 어떻게. 채널 맞춤 설정에 들어가 보면 이거는 관리자만 보는 창이에요. 그렇죠? 예,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창에 가면 현재 구독자가 몇 명인지가 딱 떠요. 그걸 가리게 할 수도 있고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런 그 인큐베이팅 교육이나 이런 이제 사업에 참여하면 어느 날 시점으로 구독자가 몇 명인지를 캡처를 해서 보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6개월 동안 이제 그런 교육을 받고 나서 1년 후에 6개월 후에 구독자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보고를 해야 되거든. 그때 이제 구독자 수를 캡처를 해서 보내면 이 사람은 6개월 동안 교육받으면서 구독자가 얼마나 늘었구나. 근데 저는 2010년도, 11년도 이렇게 2해 동안 이제 참여를 해서 했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강의가 멈춰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강의를 제작을 못했잖아. 그러니까 구독자가 어마어마하게 빠지더라고요. 구독자는 여기에서는 14,8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48만 명이니까 14,797명이죠. 14,800명에서 3명이 더 줄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20명이 줄었어요. 이게 15,000, 16,000까지 갔다가 다시
15,000 밑으로 내려간 거죠, 지금요. 최근에 이제 제가 이번 학기 때 강의하면서 영상을 꾸준히 올렸잖아요. 그랬더니 구독자가 좀 늘었는데 한 3, 40명 늘었다가 또 줄더라고, 최근에. 왜냐면 수업 내용이 재미가 없지. 여러분 제 영상 복습하세요? 잘 안 하시잖아. 그러니까는 당사자들도 재미가 없어 할 텐데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와서 너무나도 즐겁게 잘 보고 있습니다 라는 건 거짓말이지. 근데 제가 여기서 밀고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이 커말 자격증이 있어요. 커말 자격증. 이 자격증들은 필기 과목, 실기 과목 해가지고 교재 한 권, 필기 교재 한 권, 실기 교재 한 권, 이렇게 두 권을 3개월 동안 강의한 거를 다 통합해서 올린 거거든요. 많이 보겠네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보면서 자격증 취득하신 분이 제법 많아요. 원래는 복습하시는 용도로 만들어서 제가 올려놓은 건데 모르는 사람들이 훈장님 커말 자격증 강의 듣고 이번에 합격했어요 하고 댓글이 올라오면 씁쓸해. 좋아요가 400명이네. 이 좋아요는 저도 포함되어 있어요. 싫어요 하면 싫어요가 한 명 되고 좋아요 하면 싫어요가 빠지면서 좋아요로 올라가는데 여기 이제 제가 강의한 내용들 첫날 둘째 날 이제 필기 과목 이제 제가 메모장에다 메모하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요. 여기 뭐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잘 듣고 갑니다. 뭐 혼자 하기 막막했는데 많은 도움 받고 가요. 그런데 이 사람 합격했습니다라고 떠있죠. 그렇죠?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 볼 때 선생님 목소리가 낭낭하게 기억 남을 정도였어요. 뭐 이러더라고. 축하드립니다. 열공하셨군요. 라고 이렇게. 1.5배속으로 빨리 해서 제가 목소리가 어쩔 때는 빠르고 어쩔 때 느려질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빠른 1.5배속으로 해서 강의를 들었다고 하는데 독학하고 나서 떨어지면 막막해요 진짜. 근데 책 한 권을 다 설명했으니까 이건 2주 만에 합격했다고 그러니까 씁쓸하지. 왜냐면 제 강의 시간에 참여한 사람들이 합격을 해서 아무개가 자격증을 취득했다라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돼, 서울시에다가. 그러면 저는 뭐 기분이 좋은 거고 센터 교육기관들은 실적 보고가 올라가거든. 근데 유튜브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합격했다고 하니 뭐라고 말을 해? 구독자 올라가잖아요. 이럴 때가 난감하지. 고맙긴 고맙지만 올라가요. 이제 이 숫자가 2만이 되고 3만이 되고 10만이 되면 10만이 넘으면 이제 실버 버튼을 신청을 해요. 100만이 넘어가면 골드 버튼을 신청하는 거고요. 자동으로 알아서 보내주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한대요. 저는 아직 10만이 안 됐으니까 어떻게 신청하는지는 지금 뭐 알고 싶지도 않고, 구독자가 이제 1000만이 넘어가면 이제 다이아몬드 버튼을 신청한다 그러더라고요. 백종원 씨는 실버 버튼과 골드 버튼을 동시에 받았죠. 채널을 개설한 뒤 한 달도 안 돼서 100만이 돌파됐죠. 어마어마한 거지. 그 사람이야 뭐 우리나라에서는 독보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리 방송을 그 사람처럼 하려면은 그런 시설이 없잖아. 또 가정집에서는 이제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개인들 중에는, 주부님들 중에는 그렇게 구독자가 많으신 분들도 더러 있어요. 우리는 많더라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많이 해서, 제가 요즘 그 영상 기획하는 과정을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적어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뭔가를 했더니 내가 잘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것. 유튜버는요
내가 잘하고 좋아하고 오랜 기간 할 수 있는 것, 더불어 남도 좋아할 수 있는 것, 이런 걸 만드는 게 유튜브 영상의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잘하고 오랜 기간 할 수 있는 건 강의하는 거니까 강의 영상 올린 건데, 공부하는 채널이 제일 재미없어요. 채널 중에요, 엄마 내가 도와줄게인가 뭐더라, 딸내미를 검색하면 나올 거야. 딸내미. 이 채널 채널 운영자 이름이 레미예요. 안녕하세요, 레미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딸내미야, 딸내미. 엄마라고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딸내미니까 이제 엄마한테 설명하는 거지. 엄마 내가 뭐 오늘은 스마트폰 연결하는 거 설명할 거야 라든지 이렇게. 예. 근데 이제 아들이 엄마를 대상으로 엄마 내가 뭐 설명해 드릴게요 라는 것보단 딸내미가 설명하는 게 오히려 친근감이 있어서 그분은 나름 이 채널에서 유명하세요. 딸내미 유튜브. 딸내미 유튜브. 이거 아닌가? 이거 뭐야? 그냥 엄마라고 치시면 바로 나와요. 엄마랑 검색하면 나오나요? 네. 예.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 이건 구글이잖아요. 아니, 유튜브 채널에 가려서 검색에 엄마라고 치면 바로 나옵니다. 아니, 검색해보면 나오는데, 예. 하여튼 그 딸내미가 엄마한테 설명해주는 이제 엄마를 치시면 돼요. 이제 그런 건데, 그분도 애기 엄마일 거야. 그러니까 어린 여성분은 아니고 주부 같아. 예. 하여튼 간에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들도 운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고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거, 남도 좋아할 수 있는 거, 이거를 제출하라고 해서 저도 이제 막 고민을 하고 쓰고 있는데, 뭐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책 읽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저는 초등학교부터 지금까지 책 읽는 거에 담다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컴퓨터 책만 죽어라고 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전공 도서만. 작년에 500권 갖다 버렸으니까 고물상에다 500권 500kg 갖다 버렸어요. 3만 5천 원 받았어. 고물상에 500kg 리어카로 2번 실어다 줬는데 3만 5천 원 받았어. 탈주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들은 교재를 전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교사용을 받거든요. 출판사에서. 그러면 이제 이번에도 책을 받았고 다음에도 책을 또 받으면 이 책이 또 하나 생기잖아요. 그러면 아는 사람 오면 그냥 책을 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책들이 집에 쌓여 있단 말이야. 며칠 전에도 책이 또 왔어. 그러니까 모르는 이제 집 가족 식구들은 책을 또 샀냐고 그러면 아니라 출판사에서 보내왔다. 근데 그 책이 쌓이다 보니까 몇 년을 쌓이다 보니까 막 몇백 권이 된 거지. 이제 그런 건 이제 처분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컴퓨터 책은요, 중고로 팔기도 힘들어요. 어차피 교사용이라고 찍혀 있는 것도 있지만은 컴퓨터 책은 중고책으로 잘 안 팔립니다. 작년도에 봤던 자격증 책은 올해 안 사가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도 표지만 바뀌는데도 안 사가. 폐지로 파는 게 제일 나아. 대신에 고생한 보람은 없어.
리아카로 2번 실어다 날라도 뭐 몇백만 원 주는 거야. 예를 들어 책이 500권이면요. 권당 10,000원만 해도 500만 원 아닙니까? 액면가로 따져도. 그 제가 요즘 좋아하는 건 뭐냐면 드라마나 영화 보면서 그 가슴 뭉클한 장면들이 나올 때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눈물이 많아지더라고. 훌쩍훌쩍거리면 옆에서 이제 또 장난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우냐? 이러면서 와이프가 놀려요. 그 와이프는 저쪽에서 훌쩍대고 울고 저는 이쪽에서 훌쩍대고 울고 드라마 보면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애틋한 장면들. 예. 그렇다고 그거를 제가 영상으로 만들기 참 애매할 것 같아. 저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노래 듣는 거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노래를 부르는 거를 영상으로 찍기도 참 불편하고 왜냐면 노래를 부르려면은 반주 음악이 필요하잖아요. 반주 음악. 제가 피아노를 치거나 기타를 쳐서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MR 밴드 음악을 연주를 해서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노래를 부르는 거를 촬영하려 그러면 그 음원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참 어려워요. 유튜브로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음식 만드는 걸 한다 그러면 뭐 배경음악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방에 가서 제가 음식 만드는 거를 촬영한다 그러면 와이프한테 쫓겨날 거야. 남의 공간에 와서 건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하는 거,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남들도 좋아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시고 이왕이면 좀 흥미로운 거. 그렇죠. 흥미로운 거로 해야지. 지루한 거 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재미난 거. 어떤 게 좋을까? 저번에 어떤 여성분이 그 옷 갈아입는 거 이걸 했는데 이제 법원에서 또 판결이 났잖아요. 그 영상을 비공개로 해라, 처리, 뭐 삭제하라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그 항공사 근무하는 그 항공사 근무복을 갈아입는 이제 이런 거를 촬영했는데 그 항공사 그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너무나도 불쾌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속옷바람에 유니폼을 갈아입고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을 찍은 건데 의외로 많아요 유튜브에 그런 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눈요깃감으로는 재밌을지 몰라도 위험하기도 하고, 예. 어떤 분이 피아노 연주를 그렇게 속옷바람에 이렇게 연주하는 거를 올리니까는 엄마들이, 학부모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아이들도 당신 채널 들어와서 음악 연주하는 영상을 많이 보는데 복장이 좀 불편하다. 그래서 이제 이 채널 운영자인 여성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한복 입고 연주하면 와서 보겠느냐 이거야. 내가 속옷을 입고 속옷바람에 연주를 하니까 호기심 때문에 와서 보는 거 아니냐.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원자들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동남아시아 이쪽에 있는 여성분들은요. 동남아시아 사람들 자기 나라 사람들이 영상을 봤을 때 그 광고를 보는 거하고 거기에 있는 영상을 우리나라 사람이 볼 때 광고를 보는 거하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봤을 때 광고 단가가 달라요. 필리핀에서 올라온 영상의 광고를 봤을 때 필리핀 사람이 보면 10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보면 50원이고 미국에서 보면 80원이고 유럽에서 보면 150원이고 광고 단가가 다르대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보면 광고비가 더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는 그 동남아시아나 이쪽에 계신 분들은 영상을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많이 보기를 원하는 거지. 그래서 인공지능 번역기를 이용해서 우리말로 자막을 달기도 해요. 내용이 어떤 것도 있냐면요. 수유하는 장면도 나와요. 수유. 그런데 영상이 잠깐 나올 때 다른 카메라들이 촬영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카메라 쪽에는 제가 좀 봐서 아는데 카메라들이 저가도 있지만 고가도 있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들 쓰는 카메라, 캠코더나 이런 거. 한 4-5대가 출동을 해갖고 촬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어린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같이 집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건데 중간중간에 애는 배고프다고 젖달라고 우니까 수유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노출되는 영상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거를 사람들이 본다는 거죠.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보는 것보단 유럽 사람이 보면은 광고 단가가 올라가니까 그걸 개인이 촬영하는 것 같지는 않아. 그렇지.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나 가족들이 그런 방송을 촬영하는 거를 좋아하겠냐고.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 소속돼서 뭐를 하겠지. 본 자기 자식인지 아니면 뭐 연출을 하는 영상인지 몰라도 그런 영상들도 나와서 어쩔 때는 그 말조차 저도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이제 그렇게 광고 효과를 올리려고 애를 쓰는 거지. 예. 저 썸네일이요. 이상하게 나오는데 이제 죽어도 변경이 안 돼. 원래 이렇게 딱 누구한테 전송을 하면 맨 앞에 썸네일 네. 딱 가야 되는데 중간이 나와요. 하나만 딱. 그게 처음에 제가 썸네일을 안 올리고 올렸다가 중간에 올렸거든요. 썸네일은 무조건 변경이 가능한데 죽어도 안 바뀌어요. 그만 딱 한 가지만. 그래서 왜 그런지 몰라가지고. 쉬는 시간에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그러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를 설명할 거냐면은요. 선생님 어제 저한테 문자 보내서 질문하셨던 거 있잖아요. 네. 잠깐만요. 제 소개하는 영상에 오디오가 아주 시끄럽게 나와서 잠깐 멈춰놓고 유튜브 배너하고 채널 아트 사이즈 네. 변경해야 되는데 그게 살짝 못하겠어요. 자 우리 채널에 들어가서 여기 채널 맞춤 설정을 누르시면은요 처음에 나오는 화면이 뭐냐면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별도의 이제 창이 열리고 URL 열리면서 여기에서 물어보는 내용이 나올 건데 여기 있네요. 브랜딩. 요 브랜딩이라는 걸 누르면 이게 채널 아이콘이고 이게 유튜브 배너예요. 배너의 사이즈 2048에 1152. 그 다음에 요 유튜브 아이콘은 98 곱하기 98 이상. 대신에 2000에 2000짜리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동그랗게 잘리는 거니까 어차피. 선생님 저거는 컴퓨터에 보이는 걸 거 아니에요? 이 배너도 스마트폰에서도 보이고 PC에도 보이고 TV에서도 보이고. 잘리는 게 전부 구역이 다르잖아요. 그걸 잘 못 맞추게 될 거예요. 아 잘리는 거. 네. 잘리는 거. 네. 그게 뭐 블로그도 그렇고 전부 사이즈가 보이는 화면이 다 다르니까. 유튜브 배너는요. 유튜브 배너는 2048 곱하기 아까 얼마라 그랬더라? 1152. 1152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아이콘은 98 곱하기 98 이상.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타이틀은 960에 30서부터 600까지인가? 가로는 960이고 세로는 30부터 600 사이인가 그럴 거예요. 자, 가보면 되지 뭐. 블로그로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블로그 안 하시는 분은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뭐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잠깐만 질문이 나온 거라서 잠깐 한번 보여드리고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요거 우리가 이제 채널에 들어가면 채널 배너라는 게 저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유튜브 이게 배너고 이게 블로그 배너예요. 블로그 타이틀이라고 하는데 얘를 변경하려면 관리 모드에 들어가서 꾸미기 설정에 들어가서 타이틀 꾸미기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직접 등록을 눌러요. 50에서 600 사이네. 50에서 600 사이야. 그냥 가로는 960이고요. 이 가로가 960이고 높이는 50에서 600 사이에요. 50에서 600 사이. 이걸 제가 만약에 얘를 이렇게 줄이면 아래가 안 보이는 거고 얘를 늘리면 2배로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포토샵이나 그래픽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얘를 사용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사이즈를 맞춰 가지고 쓰시면 되지. 그래서 직접 등록 버튼을 누르면, 그래서 내가 이제 만든 파일을 등록을 누르면 가로가 966이네요. 966이고 세로는 50에서 600 사이. 저희는 300으로 맞춘 거죠. 응? 300. 저희는 300으로 맞춘 거죠.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300으로 했었죠 그때. 300으로 했는데 50은 너무 낮고 600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50에서 300 사이만 됐었는데 600까지 늘어났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포토샵이나 또는 그 미리 캠퍼스나 이런 데 들어가서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 요령이 생기고 그때그때 바꿔야 돼.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바꿔서 봄에는 봄꽃이 피는 배경을 해서 넣는 게 좋고, 여름에는 뭐 가을에는 뭐 단풍이라든지, 겨울에는 소복하게 눈 쌓인 배경을 집어넣어서 뭐 꾸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저는 제가 지금 사용하는 요 채널 배너가 한동안 이걸 유지하고 있어요. 이것도 바꿔야지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아세요? 여기 보면 뭐 영어로 뒤에 뭐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코딩해 놓은 건데, 이게 PHP라는 언어를 가지고 뭔가 제가 코딩한 거를 제가 쓴 그림이 아니라 인터넷상에 있는 무료 그림을 불러와서 배경으로 깔아서 쓴 거거든요. 근데 여기 뭐 후레쉬 불빛 번쩍거리는 이런 효과 같은 것도 인터넷상에 있거든요. 이런 걸 넣어가지고 넣었는데, 제가 이제 그 배경에다 놓고 이제 제 프로필 사진을 찍었는데 배경을 투명 처리하다 보니까 이 머리카락 위쪽이 하얀색으로 변했어요. 흰머리처럼 보이거든 여기가. 그렇잖아요 지금. 이거 보기 싫어. 그렇다고 배경에 있는 사진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기는 불편하고, 그러니까 포토샵에서 요거 부분, 하얀색 부분을 또 투명 처리해서 깔끔하게 더 해야지. 그렇다고 지금 어디 나가서 프로필 사진 한 번 더 찍는 것도 불편하고. 하여튼 간에 이런 것도 계속 공을 들여서 만들어 나가야 돼요. 다른 사람 채널에 가서 보면 아실 거예요. 다른 사람 채널에 가면 참 잘 만들었어. 동고노총각이라는 이 채널은요, 15만 8천 명이야 구독자가. 이 사람 목소리가 재밌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고노총각입니다. 말도 그렇게 어눌하게 하는데, 이게 이제 같이 영상에 들어가면 좀 불편할 것 같으니까. 자, 이어서 좀 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튜브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뭐 독고 노총각 얘기도 나왔지만은, 잘 먹고 많이 먹고 하는 대식자도 있지만 요즘요 소식자 요런 영상을 가끔씩 보거든요. 그 연예인들 중에서는 음식 작게 먹는 사람들 여러 사람이 있더라고요. 김밥 한 줄 가지고 한 이틀을 먹을 수 있는, 이틀 정도 드실 것 같아. 고기 한 점을 몇 번을 씹는가, 촬영된 거를 보니까는 뭐 70번을 씹었네, 50번을 씹었네, 그런 게 나오더라고. 나눠 먹는다는 얘기를 하니까는 옆에 많이 드시는 분들이 그런 말도 있냐고,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대. 어떻게 음식을 나눠 먹냐고. 혼자 먹어도 모자라는 게 음식인데, 이제 방송 컨셉이겠지만은, 그래서 요즘은요 많이 먹고 막 이런 것보다 맛을 음미해 가면서 먹는 그런 방송을 하는 사람도 많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이 안 하는 거, 남들이 하지 않는 컨셉. 우리가 이제 컨셉이라고 부르지만 컨셉은 발음은 컨셉이라고 하지만 외래어 표기법으로는 콘셉트라고 합니다. 콘셉트. 예. 이런 컨셉을 잘 잡아야 되고요. 남들이 하지 않는 재미난 거, 특이한 거. 간혹 여러분들 그 유튜브나 아니면 뭐 이런 거 보시다 보면 그런 거 있죠. 생활의 꿀팁 10가지 뭐 이런 거 있어. 그래서 뭐 맥주, 김 빠진 맥주를 활용하는 방법, 김 빠진 콜라를 활용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영상이 나오는 거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 외국 사람들이 나와서 보여주거든요. 그런 거를 내가 해보는 거야. 그래서 수국지 같은 거 보면은 물때 많이 꼈을 때 콜라를 적셔가지고 솔로 탁 비비잖아요. 그럼 막 광이 번쩍번쩍 나고 막 그러더라고. 그 콜라 유래를 보니까는 약국에서 샀다 그러대요. 처음에는 약국에서. 예. 뭐 이제 그런 얘기 나오면 별거는 아닌데 신기하지 왜 그걸 약국에서 팔았을까? 뭐 이유가 있었겠지만 까먹었는데 뭐 그런 얘기라든지. 제가 예전에 유튜브 강의할 때 부부가 나오셨는데 지리산에서 사시는 부부인데 한 분은 한의사 복장 외모가요 산신령님 같아. 그 다음에 사모님 되시는 분은 음식 장인이야. 음식 장인. 된장 이런 거 만드시는 장인이신데 그분의 영상을 봤어요. 그랬더니 한의학 강의를 하시더라고. 한의학 강의를. 한의대 학생이나 돼야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 다 한자로 쓰는데 한 가지도 못 알아듣겠어. 근데 본인이 만든 건 아니고 누가 촬영을 하고 편집을 다 해서 해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같은 거 있잖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방송 보신 분들은 이제 자연인들이 산에 이제 자주 올라가다가 보면 이렇게 약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우술, 뼈에 무릎 닮았다 그래서 뭐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 많이 데려 드신다. 뭐 이런 것도 봤는데 그런 생활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약초를 캐서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생활의 지혜 같은 거, 약초. 뭐 산삼에 이런 거, 산삼은 누가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 함부로. 그런 거 말고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약초나 뭐 음식, 나물 같은 거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부부가 다 전문가니까는 그런 걸 한번 해보세요 라고 팁은 드렸는데 안 하시더라고. 근데 그것도 아무리 내가 좋은 팁을 갖고 있어도요 적성에 안 맞으면 못합니다. 저는 강의하는 게 몸에 배 있으니까 이걸 하는 거지 강의하는 거 말고 다른 거 해보라 그러면 못하겠지. 그래서 남이 한 거를 내가 따라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캘리그라피 아시죠? 캘리그라피를 내가 다른 사람 캘리그라피 작품을 모방을 해서 그리는 거는 그거 뭐라 그러더라? 저작권 침해라고 하나 그것도? 캘리그라피 누가 썼는데 그게 멋있어 그래서 내가 똑같이 연습을 해서 그려내는 거는 안 된대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내가 옷을 만드는 거나 음식 만드는 걸 남들이 그대로 하는 거 백종원 씨 따라하기 이런 영상도 많이 나와요. 그 쇼츠를 보면은요 이런 게 있더라고. 오늘은 형아가 음식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게. 이런 거 그러면 이제 거기 어린 동생인지 어린애 목소리가 나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마늘을 몇 개를 마늘을 얼마나 넣어라 그러는데 난 마늘 싫은데 그러면 닥치고 들어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싸우는 목소리도 들리는데 그렇게 해갖고 음식을 드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맛있나 봐요. 그 백종원 씨가 음식을 만들 때 이렇게 팁들을 전달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소개하는 영상들도 있고요. 그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손수건 있잖아. 손수건, 양말, 지갑 뭐 이런 거 생활의 꿀팁처럼 해서 이렇게 비 오는 날은 어떤 양말이 좋아요? 어떤 색깔이 좋아요? 그리고 뭐 예를 장화를 살 때는 요런 장화를 사세요. 뭐 우비는 요런 게 필요하고 우산은 요런 거 있으면 예쁠 거예요. 특히 어린 자녀들을 있는 엄마들은 잘 보셨다가 아이들 유치원 갈 때 학교 갈 때 요렇게 우산을 씌워서 코디해서 보내줘 보세요. 그러면 주변의 친구들이 예쁘다고 칭찬할 겁니다. 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게 많습니다. 이런 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것으로. 자,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나서요. 영상 업로드를 한번 해볼 겁니다. 영상 업로드하는 과정을 설명할 건데요. 영상 업로드하는 방법은요. 본인의 채널에 오시면 돼요. 채널에 오셔가지고 채널에서 오시던 유튜브 아우 시끄러라. 스튜디오 창에 오시던 채널 창에 오시던 간에 오셔가지고 여기 상단에 보면 이런 표시가 있어요. 이런 표시. 예, 녹화 만들기. 그게 동영상 업로드하는. 이건 생방송하는 거고요. 생방송 하려면 구독자 1000명 이상이 돼야 돼요. PC에서는. 스마트폰에서는 다른 앱을 이용하면 구독자에 상관없이 생방송은 다 됩니다. 파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하면 가능해요. 앱을 이용해서. 그리고 OBS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면 구독자 수에 상관없이 PC에서도 가능은 하는데 자 여기서 동영상 업로드를 누르시든지 아니면 여기 만들기에 들어가서 채널에 가서 만들기에서 동영상 업로드를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면 창이 하나 떠요. 이렇게. 그럼 먼저 제가 보여드릴게요. 파일을 선택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제 낮에 수업했던 내용이 있을 테니까 낮에 수업한 걸 한번 제가 가져와서 한번 꺼내 볼게요. 낮에 게 좋을지 낮에 만든 수업이 영상이 너무 용량이 커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볼게요. 여기 있다. 여기 실버 컴퓨터 초급 과정인데요. 용량이 1.5기가 짜리네. 요거를 선택할게요. 얘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업로드가 돼요. 자, 이렇게 잘 보세요. 여기에 업로드가 들어가면 이 제목을 입력하라 그래요. 이때 실버 컴퓨터 초급 과정 제11주차 오늘 날짜로 입력을 할 거고요. 설명란에는 똑같은 내용을 입력을 할 거예요. 똑같은 내용에. 그러니까 설명란은 미리 만들어 놔도 돼요. 미리. 유튜브 설정 창에 들어가서 미리 만들어 놓으면 똑같은 설명란이 뜹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동영상 링크가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이게 이제 실제 동영상이 저장되는 그 보여주는 링크인데 여기 다음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안 나올 거예요. 광고 수익이 활성화되지 않은 사람들 이게 안 나오죠. 저는 이거를 사용을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광고를 100만 번을 봐도 수익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고 수익 창출을 사용하겠다고 해야 광고가 들어오는데 자 보세요. 이 디스플레이 광고가 뜰 때가 있고 오버레이 광고라고 해서 창 밑에 있죠. 건너뛸 수 있는 광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스폰서 카드라든지 이렇게 건너뛸 수 있는 동영상 광고, 뛸 수 없는 광고인데 나 이거 안 할 거야. 이거 안 할 거야.
오로지 디스플레이 광고만 나는 뜨게 할 거야. 그럼 광고 수익이 없어요. 이게 광고 수익은 무조건 다 하시는 게 좋겠지. 어디서 선생님? 자, 지금 여기 3% 업로드 했는데 1시간 7분 남았대. 업로드 다 하려면. 자, 동영상이 시작 전에도 광고가 나올 수 있고, 동영상이 재생 중에도 중간에 광고가 나올 수 있고, 동영상이 종료가 되고 나서 광고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아까 그랬잖아요. 구독자 1000명 이상이 돼야 되고 1년간 시청 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 되는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어쩐지 없더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는 없을 수 있다고. 근데 집에서 하면 제가 이 영상이 지금 아까 1.6기가 정도 되는데 제가 집에서 편집하면 한 3, 4기가로 늘어요. 근데 이거 업로드하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오래 걸리네. 자, 여기 이제 다음 볼게요. 자, 광고를 제가 이제 여기다 올리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창이 하나 또 뜹니다. 이 광고에, 이 영상에 욕설이 들어갔거나 얼레리 꼴레리한 내용이 들어갔거나 폭력적인 내용이나 혐오감이 들어간 영상이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지를 여기 이런 거 나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하고 평가를 제출해. 왜냐면 제가 여기서 수업 시간에 영상을 만들었는데 막 욕하는 장면을 했거나 아니면 전쟁 중에서 막 너무 그 참혹한 영상들을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심의에 걸려요. 근데 그런 건 저작권하고 상관없이 잘못하면 페널티를 받아. 페널티 3번 받으면요 채널이 영구 삭제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출을 했어요. 제출하면 인공지능이 제 거를 쭉 검토를 해가지고 진짜 없네? 있네? 하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남의 노래가 들어가면 남의 노래가 들어갔네 안 들어갔네 분석도 해요. 영상의 업로드가 끝나기 전에 메일이 와. 저작권 침해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제 여기 중요한 거예요. 요거. 제가 지금 영상을 업로드하는 중인데 7% 업로드 됐어요. 이게 11주차잖아. 11주차. 오늘 수업한 거니까 이 영상이 끝나면 다음 이전에 강의했던 것도 보여줘야 되고 이 다음 영상도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그게 요거예요. 최종 화면 추가인데 최종 화면 추가를 제가 한번 해볼 거예요. 여기. 지금 이게 안 되네. 집에선 되는데 왜 여기서는 안 되지? 자, 다음 눌러볼게요. 자, 저작권에 문제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자, 이제 다음 누를 거예요. 특별한 건 없네요. 저기 공개. 이 영상을 공개할 거냐? 비공개는 뭐냐면 나만 보는 거야, 나만. 내가 특별히 어떤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나만 보는 거야. 어떤 사람도 못 봐. 임금님기는 당나귀기요 이런 거 있잖아. 남이 보면 안 되는 거. 내가 누구를 막 욕했어. 18 하면서 그거 남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럼 비공개하면 못 봐. 일부 공개는 뭐냐면 요 링크 있잖아. 링크를 밴드에다 올려. 카톡으로 보내면 그 링크를 터치해서 오는 사람만 보는 게 일부 공개야. 그러니까 이제 밴드 같은 거를 운영하라는데 학생들한테 밴드에 가입시켜가지고 일부 공개 링크를 거기다 올리는 거야. 그럼 유료 회원으로 유료로 운영을 할 수 있죠, 밴드도. 그럼 수강생들이 공부하는 밴드에다가 요 링크를 올려주면, 공유를 하면 그 밴드에 가입한 사람들만 이 영상을 보는 거지. 그러니까 강의하는 선생님들은 뭐 좀 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잘 챙겨주고 싶은 학생들한테만 카톡으로 이 일부 공개한 영상을 보내주면
그 학생들이 그걸 가지고 복습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회원 전형은 뭐냐면 회비 내는 사람들. 회비 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KBS나 MBC 이런 데 드라마 전문적으로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 있는 드라마들은 돈을 내고 보는 사람들이야. 월 회비 2,900원, 뭐 1,900원, 3,900원씩 내고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만 보게 하는 거지. 근데 저는 무조건 다 공개할 거예요, 공개. 근데 요건 중요한 거 있어요. 예약은 뭐냐면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정민 훈장의 채널은 월, 수, 금 일주일에 3번만 올라갑니다. 저녁 10시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제 채널의 영상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월, 수, 금 10시가 되기를 기다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10시에 내가 회의를 하러 가야 돼. 9시부터 11시까지 회의면 못 올리잖아요. 그렇죠? 예약을 하는 거예요. 예약. 몇 월 며칠 날 업로드가 되게끔 예약을 걸어. 그러면 예약을 걸어놓으면 그 시간이 날짜가 되면 자동으로 영상이 이제 공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게시 버튼을 누르면 이제 게시가 되는데요. 게시. 아직 이 영상이 완료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링크를 여기다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요거. 얘는 업로드가 안 됐기 때문에 공개가 돼 있어. 이 링크 주소를 알고 있어도 내용을 못 봐요. 업로드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영상을 보냈는데 링크가 걸려 있는 거 공유된 거를 눌러서 들어갔는데 안 보이면 뭐야 이거 영상이 안 나오네. 짜증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나온 메시지 내용이 뭐냐면 너 아직 완성도 안 됐는데 공개할 거냐? 업로드가 다 되고 나서 영상이 보이면 그때 공개하면 좋지 않겠느냐? 라고 알려주는 거야. 그런데 이 영상은 제가 오늘 저녁이나 내일 토요일 날 수업 끝나고 집에 가서 편집해서 업로드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낮에 공부하신 분들은 오늘 수업이 영상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내일쯤 보실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일쯤은 업로드가 다 돼 있겠지. 그 내용이니까 뭐 지금은 상관없겠지만서도 자 이제 여기 잠깐만 아까 화면이 뭐였더라? 요거 지금 업로드하는 중이거든요. 선생님, 비공개로 올렸어요. 제가 만약에 아는 사람만 보라고. 그것도 구독자랑 뭐 그런 거뭐 축적되는 시간 안에 포함이 돼요? 상관없이? 그러니까는 비공개하면 남들이 못 보는 거지만 일부 공개를 하게 되면은 링크가 있으면 다 본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조회수든 다 포함돼요. 다 들어가요. 더하기가 되는 거죠. 그럼요.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 여기 지금 16% 업로드하고 있다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게 100%가 되고 나면 인코딩 작업을 해요. 영상을 한 번이라도 업로드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상이 업로드가 되고 나면 이거는 이 컴퓨터,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에선 재생이 되지만 제가 업로드한 영상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컴퓨터에 스마트폰에 TV에 재생이 되도록 변환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건 유튜브 회사에서 구글 회사에서 인코딩 변환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변환을 2번 해요. 기본 변환이 있고 고화질 변환이 있고 2번 합니다. 그러니까 고화질까지 변환이 다 돼야만이 영상이 제대로 보일 거예요.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아직 썸네일이 안 나와 있죠, 여기요? 남들은 다 썸네일이 있는데 얘는 썸네일이 없잖아요. 그럼 제가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수정 모드로 들어가 보면요. 영상의 업로드가 다 되고 나면 여기에 미리 보기가 떠요. 3개가. 아까 선생님이 업로드 하신 영상 중에 임의적으로 유튜브가 3커트를 사진을 보여주는데 하나 고르는 건데 난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선생님이 미리 보기 썸네일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업로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전 알고 있는데
올라갔는데 중간에 있는 화면이 메인 화면으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썸네일이 아니라 엉뚱한 썸네일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렇죠. 하나만 예쁜 그림이 아니라 수업 중간에 나왔잖아요. 지금 보내드렸는데. 저는 썸네일을 미리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만든 썸네일을 올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게 11주차잖아요. 11주차. 그러면 이 이전에 10주차 영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10주차 영상. 10주차 영상이 어디냐? 요건데 요거 9주차고 요게 10주차 영상인데 요거를 가서 보면은 영상이 끝날 때 되면요. 이 영상이 끝날 때 되면 9주차 영상도 있고 11주차 영상도 있습니다 하고 보여줘야 되거든. 네. 그게 최종 화면이라는 건데 여기 있어요. 요거는 이제 10주차니까 9주차 영상이 전께 있고 11주차는 지금 올렸잖아요. 제가요. 그러니까 11주차가 없던 시절에 올린 거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재생 목록을 여기다 제가 공개를 한 거야. 다음 거요? 재생 목록. 그러니까 다음 거, 다음 거. 아니지. 이거는 블로그 과정이니까 블로그 9주차 이게 10주차 올렸을 때 9주차 이전 게 있고 11주차가 없으니까 블로그 거를 처음부터 다 봐라 하고 블로그 재생 목록 링크를 걸어 놓거든요. 그럼 이제 블로그 11주차가 올라가고 나면 얘를 지우고 여기다 11주차 거를 여기 동영상을 선택을 해서 특정 동영상을 제가 11주차 올린 거 있잖아요. 지금요. 얘를 선택을 해주면 11주차가 되게 요걸 가려야지. 이건 빼버리고 요거로 가려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게 10주차 영상이니까 요거는 9주차 거고 요건 11주차 거니까 연속으로 이전 것도 보고 다음 것도 봐라 하는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11주차 다음에 강의가 없으면은 어떻게 해요? 자, 이제 11주차 지금 올렸잖아요. 제가요. 11주차 올렸으니까 이거는 그대로 두고요. 이거는 손 안 댈게요. 이거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요게 지금 11주차 올라가는 거니까 재생 목록에 들어가서 최종 화면 어디 갔어? 아직 처리가 안 돼서 그런 건데 여기 들어가서 이게 11주차 거니까 이전 게 10주차 게 있고 12주차는 아직 안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12주차를 공개할 수는 없으니까 재생 목록으로 공개하는 거야. 연관된 그룹으로.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전 거랑 후 거랑을 두 개를 링크를 걸어놓는 거예요? 자, 이건 제게 아니니까 잠깐 영상을 멈춰 놓고요. 제가 이미 올린 영상 중에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제가 지금 이제 올린 영상이 요건데 44% 업로드 됐으니까 아직 그게 못해. 어차피 이거 삭제해야 돼요. 지금 업로드하는 연습을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 영상은 삭제할 거거든요. 왜냐면 편집이 안 된 작업 영상이잖아요. 이거는요. 이거 업로드 해봤자 의미가 없는데 이거예요. 요거. 요것이 10주차 올렸던 영상인데 최종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거든. 이렇게 됐었거든. 그럼 이 영상을 재생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영상이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이전 영상, 다음 영상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걸 지웠으니까. 여기 끝자락에 가서 보면은 그 영상이 안 나오고 그냥 그거로 끝나는 거야. 그럼 저도 그 이전 영상, 다음 영상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라고 하는 영상을 만든 거야. 음악이 나온 걸 해서. 예. 그거를 배경음악을 깔아서 영상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매번 그 작업하려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미리 영상 하나 만들어서 영상을 붙여버리면 되거든, 영상에다가. 예. 자, 그러면 여기서는 최종 화면을 이렇게 만들어요. 최종 화면에 들어가 보면 저는 요런 유형으로 돼 있던 거죠. 요런 유형.
아까 보셨어요? 다시 최종 화면에 들어가 보면 여기 이전 영상, 다음 영상. 백종원 씨는 이런 형태죠. 이것도 좋아요, 저것도 좋아요 했던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백종원 씨는 요거다, 요거. 백종원 씨가 중간에서 오른쪽도 좋아요, 왼쪽도 좋아요 한 거고요. 저는 첫 번째 영상처럼 이거를 만들었는데 어차피 저는 영상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기다 터치를 하고 여기다 동영상을 가져올 겁니다. 동영상. 이때 특정 동영상을 이게 10주차 때 만들었으니까 9주차 때 만든 영상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거 9주차 거 영상. 그리고 여기다가 두 번째 거는 11차 영상은 지금 올리고 있는 중이니까 완성이 안 됐잖아요. 만약에 완성이 됐으면 제가 여기서 11주차 거를 여기 있네. 여기 11차 만들어져 있네. 썸네일을 올려놨으니까 얘를 연결하면 되는데 11차가 안 올라졌을 때는 재생 목록을 만들고 재생 목록으로 실버 컴퓨터 강의만 모아놓은 재생 목록이 있잖아요. 우리 재생 목록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그걸 해주는 거지. 그러면 이 강의를 듣던 사람이 이 영상이 끝났네. 근데 재생 목록이 있네. 연관된 재생 목록. 그럼 그 안에 들어가서 통덩통덩 거기서만 놀아라. 딴 데 가지 말고 이런 얘기지. 선생님 제가 이렇게 눌렀는데 재생 목록이 안 뜰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최종 화면에서요? 네, 그러니까 동영상이 쭉 뜨지 이렇게 모아놓은 재생 목록이라고. 이렇게 재생 목록은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기 유튜브 스튜디오에 가서 재생 목록을 선택을 해서 재생 목록을 만들어야지. 새 재생 목록으로 만들어야지. 만들어 놨는데 재생 목록을 썸네일을 제가 아까 업로드가 되고 나면은 아직 업로드가 안 되는데 업로드하면 미리 제가 썸네일을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서 링크를 걸어놨어요. 썸네일을 이거로. 근데 난 이 썸네일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여기 이제 나왔네. 하나, 둘, 셋 중에 하나 고르라고 나온 거예요. 얘를 선택하면 얘가 썸네일이 되고 얘를 누르면 얘가 썸네일인데 나는 얘가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제가 아까 업로드한 동영상을 한번 먼저 볼게요. 얘를 재생해 볼게요. 재생하면 여기 재생이 되잖아요. 지금요. 반갑습니다로 이렇게 곡소리 나듯이 해. 그래서 이제 썸네일로 쓸 만한 거를 재생을 쭉 하다 보면 이렇게 재생하다 보면 난 요 장면이 썸네일로 쓰면 좋겠어. 만약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를 전체 화면으로 바꿔요. 이거는 밑에 작업 표시이 보이는 거니까는 이렇게 하면 엔터를 누르거나 그러면 전체상으로 바뀌거든요. 이때 키보드에서 프린트 스크린 키라고 있어요. F12번 오른쪽에 있는 거. PRT-SCN이라는 거 있어요. 얘를 한번 눌러. 얘를 누르면 그리고 그림판이 있어요. 그림판. 우리가 많이 쓰는 그림판에 가서 붙여넣기 컨트롤 V를 누르면 이게 딱 붙어. 아까 제가 동영상을 재생했잖아요. 곰플레어나 이런 거로 재생하던 내용을 전체 창으로 바꿔놓고 PRT-SCN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면 이 화면이 복사가 되는 거예요. 복사가 된 다음에 그림판 또는 파워포인트나 그림판에 가서 컨트롤 V를 누르면 붙여넣기가 되거든요. 그럼 일단 얘를 저장을 해.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제가 이제 아까 그 똑같이 저장된 공간에다가 여기다가 썸네일 비슷 썸네일 비슷이라고 썼어요.
그럼 저장을 하면 썸네일 비슷하다고 하는 걸 하나 만들었어. 이렇게. 이 자체가 이쁘지 않거든. 여기다가 이제 글씨를 써야지. 11주차 수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메모로 해서 넣든지, 여기다가 이 부분에다가 뭔가를 좀 넣어서 강조점을 넣어야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써야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이 그림판에서 글자 쓰기가 참 불편해요. 그림판에서 글자 쓰기 불편하니까 뭐 포토샵 잘 하시는 포토샵으로 가져가서 글자를 넣든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미리 캠퍼스에 들어가서 얘를 불러와서 거기다 글자를 넣든지. 자, 그러면 미리 캠퍼스 한번 가볼게요. 제가요. 미리 캠퍼스에 가서 얘가 1920에 1080일 거예요. 모니터 사이즈로 한 거니까. 썸네일은 이 미리 캠퍼스에 들어가면 썸네일 하는 기능이 있어요.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 새 디자인 만들기로 들어가면 유튜브에 있는 썸네일이라고 선택하면 썸네일 사이즈로 딱 만들어져요. 여기가 사이즈가 이렇게 딱 정확하게 나와요. 여기 썸네일 사이즈인데 여기다가 업로드를 할까, 업로드. 아까 제가 캡처해서 저장한 거 있었잖아요. 캡처한 저장한 거를 여기로 끌고 가서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여기로 연결이 돼요. 아니면 업로드에 들어가서 파일을 업로드해서 가져와도 되고요. 잠깐만, 로그인을 안 했구나. 어쩐지 로그인을 안 하니까 화면이 깨져 버렸는데, 자, 제가 여기 썸네일 업로드 할 거를 하나 다시 해볼게요. 업로드를 해가지고 이거를 바로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바로 가져와서 드래그해서 놔도 돼요. 왜 오늘따라 왜 속을 새긴다니 얘야. 미리 캠퍼스 어디 갔어? 다시 끌고 와서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여기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얘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화면에 맞추면 딱 사이즈가 맞거든. 그럼 여기다가 제가 여기다가 요소를 불러와서 요소 실버라고 검색을 하면 어르신들 그림들이 여기 나올 수 있어. 이런 거 있네. 이런 그림들. 이런 그림을 불러와 가지고 여기다 하나 놓고, 이런 것도 하나 넣어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좀 합성하면 좋겠지. 만약에 빵 만드는 거 있으면 제빵, 뭐 빵 만들기 검색하면 그런 요소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또 요소를 컴퓨터라고 검색하면 컴퓨터 배우는 그림들이 있거든요. 이런 그림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가지고 하나 누르면 여기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글자를 하나 써야지. 글자, 텍스트. 여기다가 실버, 어디 갔어? 실버 컴퓨터 교실 아주 재미있어요. 재미있는지 아닌지 몰라도 이렇게 써서 얘를 다운로드 해가지고 이거로 썸네일로 써도 되겠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미리 12주 수업을 다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를 대신 쓴 것 뿐이고, 이렇게 재미나게 만들어서 그때그때 만들어도 되고, 저는 어차피 미리 3개월 과정을 만들어 놨으니까 미리 제작을 한 거고, 저같이 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썸네일은 그때그때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썸네일을 이제 교체를 해가지고 변경을 눌러가지고 다른 거로 바꿔치기 하면 되는 거지.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썸네일을 하시면 돼요. 이제 최종 화면에 들어가 볼게요. 이게 지금 몇 주차 수업이지? 요거 11주차 수정 모드로 들어가서 여기 최종 화면 아직 안 되네. 영상이 업로드만 됐지 지금 인코딩이 안 됐나 보다. 업로드 다 안 됐네. 69% 업로드가 됐어. 그러니까 이거 업로드 다 할 때까지 기다리려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어차피 이건 연습으로 올린 거니까 전 요거 취소할 거예요. 보세요. 업로드 취소. 그럼 취소가 됐으면 그 업로드된 영상이 사라진 게 아니고요. 다시 집에 가서 그 영상을 다시 업로드하면 이어서 가요. 내가 취소를 잘못했어. 그 업로드하는 걸 마저 끝내야 되는데 모르고 멈출 수도 있잖아요. 정전이 되거나. 그러면 다시 업로드 명령을 걸어서 그걸 가져가면 아까 업로드한 게 유튜브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어서 들어가요. 이어서. 근데 지금은 업로드하다가 멈춘 이유가 어차피 영상을 편집을 못한 작업용을 올린 거기 때문에 걔를 찾아서 삭제해야 되거든. 왜 안 나오지? 여기에 그게 떠야 되는데 업로드만 취소됐지 영상은 남아 있거든요. 이제 그걸 선택을 해서 완전 삭제를 해야 돼. 그럼 뭐 제가 집에 가서 마무리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거 있었죠. 10주차 때 제가 11주차 영상을 다음 영상으로 링크를 걸었었잖아요. 근데 11주차 지금 업로드하는 거 취소했잖아요. 그렇죠. 영상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어진 영상도 연결이 끊어져요. 어차피 제가 집에 가서 오늘 저녁 집에 가서 하든지 내일 가든지 하든지 마무리 질 거니까 그거는 뭐 그거는 뭐 제가 집에 가서 할 문제니까는 아이패드에서 업로드하는 그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좀 그러네. 여기 20분 남았다고 하는데 20분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는 제가 중간에 이제 멈춰버린 거고요. 이게 썸네일은 좀 재밌어야 돼. 화려하고 재밌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업로드한 영상에 대한 썸네일은 내가 다운로드가 되지만 다른 사람 동영상에 대한 업로드된 그 썸네일은 다운로드가 안 됩니다. 그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남의 썸네일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건 제가 제 영상 이제 공부방에다 올릴 때 공부방에다 이제 오늘 저녁이나 내일 업로드 한다 그랬잖아요. 거기다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종강이에요. 뭐 종강 파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뭐를 해야 되는가 한번 좀 그것만 볼게요. 다음 시간에는 요거 할 거예요. 채널 분석하는 거, 수익 발생하는 거, OSMU, SNS 활용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운영하시면서 유튜브 영상을 공유를 해야 되는데 제일 만만한 게 블로그고 페이스북이고 이런 거거든요. 뭐 밴드를 운영하시든지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예. 우리 센터에서 예전에 OSMU라는 강의가 있었어요. OSMU. 원소스 멀티 유저라 그래서 하나의 영상을 가지고 여기저기 써먹는 거지 재활용하는 건데
저는 이 영상을 유튜브에도 올리지만 블로그에도 올리고 요즘 페이스북에는 안 올리지만 과거에는 페이스북도 올렸거든요. 카카오 스토리나 다 올렸었어요. 네이버 TV에도 올리고 하나의 영상을 여기저기다가 요즘 벅차고 귀찮더라고 해서 안 하는 것 뿐이고 이런 채널 운영하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없으시면 일찍 마무리 짓게요. 아까 그 분명히 거기 업로드할 때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하는 게 항목에 유튜브 도움 마련이 있었는데 아이패드에서 안 나오면 거기 있는 영상을 PC로 전송을 해서 PC에서 업로드를 하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그 아까 최종 목록에서 그 재생 목록 연결하고 영상 링크 연결해 주는 거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좋더라고 너무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